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열망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내가 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의회에 입성한 지도 이미 6년 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6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느껴온 일들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결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그보다 딱 한 분 더 많은 분들께서 왜 더불어민주당이냐고,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민숙이는요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시는 선출직 일꾼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오직 가평 군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가평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거가 역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면 손붙잡고 하시는 말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할 거냐고, 군의원들 일 똑바로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호통 치시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시키기 위하고 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4월 10일 날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용태 후보께서 가평군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지요. 그분께서 가평에 오셔서 SNS에 처음 출마를 선언하시고 올리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포천시가 이렇게 낙후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박은국 후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에는 포천의 낙후함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포천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평군만이 가진 소름이 있습니다. 가평군을 봐주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가평군을 봐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인구가 많다고 가평 포천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포천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지역 주민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정당만 보고 찍어주시는 어르신들 저는 이해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나무위키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검색을 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2018년도에 정계 입성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으로 청년 공천 지정부인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박은국 후보는 오직 이념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실용주의적인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하실 분입니다.
포천에서 태어나 자라서 포천시에서 군의원을 역임하셨고 도의원을 거쳐서 포천 마지막 군수와 시장 3선을 하신 분입니다. 가평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가평군은 보지 않습니까? 가평군은 역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군수. 그러면 지금 가평군이 이렇게 낙후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12일 동안 우리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뒤에 연설사가 많으므로 저는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기호 1번 박은규 파이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곳,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우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희망이 꿈틀대는 나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조정 상면 지역 주민 여러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잘했냐 못했냐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 평가는 간단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못했으면 벌을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윤국 후보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네, 정치인, 방송에 많이 나와 누구나가 검색하면 나오는 우리 인기몰이 우리 후보보다 우리 박윤국 후보께서는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포천 발전, 가평 발전을 이룩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박윤국 후보는 포천에서 나고 자라서 포천 군의원, 도의원, 포천 군수 3선 시장을 역임하며 포천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색깔론보다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후보 박윤국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평까지 20분대 안으로 갈 수 있는 동서를 관통하는 지방도 364호선 개통할 후보 누구입니까? 제2 외곽순환도로 수동위에서 IC와 상동리 터널 개설로 더 이상 외원받지 않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준비할 후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민자고속도로를 유치해본 경험으로 제2경춘국도와 30번 국도에 덕현 IC가 접속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 누구입니까? 박용국 후보가 꼭 해내겠다는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운악산 케이블카 설치 및 관광마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번 부러워하던 포천 대덕산 활용 아트밸리 조성으로 포천의 관광 활성화를 시킨 후보 누구입니까? 박용국 후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한 후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항공도도 제한으로 몇몇 지역은 2층집 하나 없었던 우리 지역이 이제는 항공도도가 폐지가 되어 고층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동안 포천에서 여러 경험으로 많은 일을 해왔던 경험으로 프리미엄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이런 대형 사업 초사부터 마무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그간의 경험과 경륜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가평을 발전시킬 후보, 실력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번 다른 지역과 엮이는 선거구, 그리고 같은 당, 같은 결과, 이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가평군의 미래를 책임진 기호 1번 박용국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평군민 그리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김종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가평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평군은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만 받으면 큰 노력 없이, 실력도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평의 발전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역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을 위해 중앙 정치만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최춘식 국회의원께서는 가평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정치인, 검증받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가평포천 박용국 후보이십니다. 박용국 후보는 초대 포천 군의원, 경기도 도의원, 31대 포천 군수, 초대 2대 7대 포천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검증된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포천 군수시장이 시장 시절 때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우선적으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에 소외되지 않도록 가평군을 위해, 가평 군민을 위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청평면, 설악면 공약을 말씀드리면 호명터널 조기 개통,
GTX B노선 정평역 정차,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악 IC 연장, 설악면 양평 86 국지도 조기 착공 등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약들을 꼭 이뤄낼 것입니다. 아니, 꼭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박용국 후보는 한다고 약속을 하면 황소처럼 밀어붙여 꼭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증받고 일 잘하는 후보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일 잘할 후보 누구입니까? 검증받고 일 잘하는 후보, 일을 시킬 후보, 박용국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박용국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김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더구나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냥 편리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반드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기에 제가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일 세상이 변해야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나누는 그런 세상, 마치 달처럼, 달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김현주입니다. 저는 박용국 후보의 선거 공약문을 슬쩍 봤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딱 하나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로서 간병일을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간병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큰 정형외과에서, 아니면 가정집에서라도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병일을 합니다. 간병을 하다가 제가 본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릴게요. 90 노인이 한 분이 병원에 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더 이상 펼 수도 없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 간병사 한 분이 오셔야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줬습니다. 안 돼. 나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거든. 혼자 할 수 있다고 우기시는 할머니 옆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돼요. 할머니 혼자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하신 어른이십니다. 간병인 불러오세요. 간병인 불러오세요. 결국 할머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나가셨습니다. 간병비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낼 수 있어서 옆에 끼고 있는 그런 간병사를 한 명도 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나누고, 모두가 누려야 된다는 그런 달처럼 그런 둥근 세상이라고 배웠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별 수 없는 현실, 마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누구는 1인실에 편안히 있고 누구는 6인실에 간병인도 없이 누워있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꿔야 할 것들 너무나 많지만 도로 내야겠죠. 터널 뚫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슬픔을, 내 이웃의 슬픔을 가장 느껴야 할, 가장 손잡아줘야 할 간병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병비에 대한 공약을 박용국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박용국 후보라면 이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후보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평이 너무 안타까워. 가평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박용국 후보가 보였습니다. 포천에서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그리고 군수, 그리고 시장, 삼성까지 정말 포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포천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바로 박용국 후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나라에서 추천해서 그 자리 너 가라! 가서 네가 발전시켜라! 이랬던 분이 아니십니다. 발로 뛰고 몸으로 익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일치하게 행동하면서 꾸준히 군의원부터 시장까지 마무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고향에서 좀 나가 멀리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거 이 정도로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잔뜩 나와서 박수치기를 바라고 응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발로 뛰시더군요. 양반장 어디 있었어? 오늘 박시장 어디 있었어? 오늘 김반장 어디 있었어? 부르는 대로 찾아가는 그런 후보들 뽑아놨더니 여기 있지 않고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뽑아놨더니 중앙에 가셔서 정말 윷놀이 할 때밖에는 고향을 찾지 않는, 아니 이런 우리 지역구를 찾지 않는 의원들만 보다 보니까 동네에서 발로 뛰는 그런 의원들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뒷집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려운지, 내 차가 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서 힘든지 살펴보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정말 큰 도시는 똑똑한 사람 많고 일 잘하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아서 그냥 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평구는 그리고 포천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함께해야 해결되는 일들이 산적한 곳이 바로 가평군입니다. 박용국 의원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포천, 가평,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그 공평에 나아가 경기도가 공평하고 그 공평에 나아가 전국이 공평한 이런 세상 만들고 싶다는 박용국씨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우린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입니까?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세요. 만약에 후보님이 그러실 시간이 없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의원들만이라도 끊임없이 만남을 하셔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발을 아래로 내리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마을 주민 김현주가 후보님께 바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간병인을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를 퇴원시키려고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아직도 아픈 할머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 간병비 낼 돈이 없어. 간병비 낼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꺼내? 어디서 꺼낼 수 있어? 날 누가 준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르신께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아무도 어르신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듯이 우리가 건강보험료 안에 간병비 하나 올리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비 보험료 받듯이 의료보험비에 간병비 하나 추가를 하면 우리의 간병비는 편안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누가 하냐고 묻으시거든요. 만들겠다고 하는 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뽑을 힘이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우리한테 있고 이 표 하나로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서 말했던 이 공약의 내용이 박용국 공약집에 딱 써있더라고. 이러니 제가 박용국 의원을 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 박용국 의원을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정말 내가 그 어른에게 간병비를 드린다면 그 형부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국민이 간병비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은 혜택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우리 권력을 잠시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간곡히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밀어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공평한 세상,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 연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내려갑니다. 통해서 국민을
일꾼 박영국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기